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S 진행의 문민지입니다. 오늘의 이라윤, 이서영, 그리고 전혜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에서 들려온 소식,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 이슈가 뒤섞였던 밤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는 장중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48,000원 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 끝에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버티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장에서 핵심은 금리와 물가였는데요.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축 사이클 막바지라는 인식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 지표 흐름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물가 관련 지표 둔화와 이 기대가 이어지면서 금리 분화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완화됐고 이게 결국 기술주 중심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이슈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란 관련 협상 노이즈와 중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장중 긴장감을 키웠지만 과도하게 흔들리기보다는 가능한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미증시는 공포가 터진 장이 아니라 여러 악재를 소화해낸 장이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걸 버텨내는 시장의 체력이 확인된 밤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라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증시는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공급 우려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57% 하락한 48,860일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4% 상승한 24,673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에 대한 차질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장중 배럴당 111.9까지 치솟으면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증시 세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가 급등과 견조한 경제 회복세 덕분에 정부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당초 전망보다 14%나 줄어들면서 재정 건전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여력을 바탕으로 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사상 첫 국부 펀드인 캐나다 스트롱 펀드를 조성해 인프라와 기술 인력 양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연료세 감면과 식료품 환급 같은 실질적인 민생 지원책도 병행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위협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져올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보수당은 부채가 민생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강력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캐나다 경제는 자원 호재 속에서도 대외 긴장과 내부의 정치적 공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 기구 탈퇴를 전격 선언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랍에미리트는 두 번째로 큰 생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쿼터 제한 때문에 막대한 수익 손실을 감수해왔는데요. 이제는 기존에 투자한 설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일일 500만 배럴 생산 체제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내 긴장감과 사우디와의 관계 변화 등 복합적인 지정학적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새로운 송유관 건설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행보에도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전동화 추세로 인한 미래 석유 수요 감소에 대비해 석유 가치가 높을 때 최대 자본금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이번 탈퇴는 오펙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오일 시장 재편에 중대한 서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자 스피릿 항공 등 미 저가 항공사 연합이 정부에 2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저가 항공사의 경영난이 결국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면서 세금 유예 등의 추가 대책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산 절차 중인 스피릿 항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5억 달러 구제 금융에 긍정적이거나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대형 항공사들은 지원 필요성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교통부 또한 예산 확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미 의회 승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캐나다 재정 개선과 UAE의 오펙 탈퇴 등 글로벌 변수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겠죠. 이서영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경제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 소식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장중 1,40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쏠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별로도 영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업종은 유가와 환율 상승이 동시에 부담으로 적용하면서 비용 압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LG생활건강과 같은 내수 소비기업 역시 원가 상승과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이중 부담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만큼 대외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 경기 상황입니다. 최근 소비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유통과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와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점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가 지출을 줄이면서 소비 패턴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를 제외한 지출은 줄이고 외식과 여행 등 선택 소비는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기업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매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기업인 쿠팡 역시 이용자 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객단가가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할인 경쟁과 비용 절감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유통과 소비 관련 업종 전반에 걸쳐 실적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업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는 회복 기대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산업 성장과 함께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역시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업황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과 IT 수요 회복 지연 등이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회복 흐름은 이어지겠지만 완전한 업황 반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환율 상승과 소비 둔화, 그리고 반도체 회복 기대까지 시장에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이지만 내수와 항공업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업종별 차별화를 두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은 점진적인 회복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별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의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혜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 강하게 출발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졌는데요. 코스피는 6,600선 아래로 밀렸고 코스닥도 1,2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최근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과 쉬는 날을 앞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함께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수입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92.03포인트, 1.38% 하락한 6,598.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한 출발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팔려는 힘이 커졌습니다. 코스닥도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27.91포인트, 2.29% 빠진 1195.35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200선을 내줬고 2차 전지와 바이오 쪽 부담이 컸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흐름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 1878억 원, 외국인은 2837억 원을 샀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1조 4562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샀지만 기관의 매도 규모가 더 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534억 원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2,110억 원, 기관은 3,048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이 바쳤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더 컸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는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43%, SK하이닉스는 0.5% 하락했습니다. 현대차는 4.5% 밀리며 낙폭이 컸고 LG 에너지솔루션과 두산 에너빌리티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스퀘어는 1.33% 오르며 상위주 가운데 선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대형주가 함께 밀리며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약했습니다. 에코프로는 4.38%, 에코프로비엠은 3.06% 빠졌습니다. 알테오젠도 3%대 약세였고 삼천당제약은 6.21% 약세였습니다. 코오롱 티슈진과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도 5%대 약세였습니다. 반면 리노공업은 6.42% 오르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쪽 약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강한 출발을 지키지 못하고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6,600선 아래로 밀렸고 코스닥도 1,200선을 내렸습니다. 시총 상위주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가 대체로 약했습니다. 쉬는 날 뒤 열리는 다음 거래일에는 미국 증시 흐름과 환율,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흐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하면서 피로감을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기관 매도와 함께 반도체, 2차 전지 등 주도주가 약세를 보인 점이 부담이었는데요. 다만 추세 훼손보다는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한 만큼 이후 수급과 대외 변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라윤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 산일전기입니다. 블룸에너지와 미국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매출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공시에 따르면 산일전기는 블룸에너지와 약 502억 7,700만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0.02%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계약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이번 계약상 주요 조건으로는 운송 조건 DDP를 적용하며 계약금 및 성급금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산업 성장과 맞물려 전력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는 핵심 분야로 꼽힙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주가 산일전기의 해외 매출 확대와 함께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일전기는 변압기 등 전략기기를 제조를 거의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산업전기 오늘 전일 대비 17% 넘게 급등하며 26만 원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22만 원대에 출발해 장중 한때 28만 원까지 치솟는 등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도 고가 부근에서 상승세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최고가 부근까지 근접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산일전기였습니다. 네, 산일전기 블룸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 공급 계약 소식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AI와 클라우드 확산에 따른 전력 인프라 수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린 모습인데요. 단기 급등 흐름 속에 있는 만큼 향후 주가 상승이 이어질지 흐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 오늘 시장에서 유독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준 종목 바로 대원전선입니다. 어제 상승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오늘도 견고한 상승세로 추이를 마감했는데요. 최근 연이은 강한 상승 랠리를 만들어내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의 힘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대원전선의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수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흐름 확대 속에서 전선 업종 전반이 재평가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확대, 전력망 고도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전선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원전선 역시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주목할 것은 전력망 투자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후 전력망 그리고 교체와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역시 전력 인프라 확대 정책이 이어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전선이 이런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과 함께 체질 개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기가 흐르는 곳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지금은 전선 기업들이 다시 조명받는 구간입니다. 대원전선의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다른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아나운서 어떤 정보인가요? 오늘 특징주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3.45% 내린 25만 2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낙폭을 키우며 24만 8천 원대까지 밀렸다가 실적 발표 전후로는 일시 반등하는 등 변동성의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하락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시장에서는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하되는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도세가 상단을 눌렀습니다. 또한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매파적 기조와 국제유가 상승 등 거시 환경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부담을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실적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7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고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는데요. 특히 부진했던 배터리 소재 사업이 손실폭을 크게 줄이면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결국 오늘 주가는 실적보다 수급과 거시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한 하루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26만 2천 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 한때 24만 8천 원까지 밀리며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이후 낙폭을 줄여 결국 25만 2,500원에 하락 마감됐습니다. 이상으로 포스코 퓨처엠 차트 마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과 대외 변수 영향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은 기대치를 웃돌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수급 부담이 주가를 눌렀던 모습인데요. 결국 오늘의 실적보다 시장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한 만큼 이후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나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증권사 산호 리포트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가 물건을 사는 유통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좀 풀리는 것 같다, 혹은 여전히 물가가 비싸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은 그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해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21%에서 2026년 1분기에는 38%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자산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자산이 늘었구나라고 느껴서 소비를 늘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자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25년 초에 낮았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 112.1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백화점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외국인 관광객의 힘인데요. 요즘 명동이나 잠실, 부산에 가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백화점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서울 명동 본점이나 강남점, 부산 센터시티점 같은 랜드마크 점포들의 매출은 20% 이상 성장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뿐만 아니라 여성복, 남성복, 스포츠 의류 같은 일반 패션 카테고리도 12%에서 15%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명품을 사는 소수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고객들도 이제 다시 쇼핑을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채널들도 변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점포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내실을 크게 다진 편의점들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저녁 모임이 늘어나면서 야간 매출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때 주춤했던 해외여행과 해외 소비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와 국외 소비가 골고루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유통시장은 수출 호조와 자산 가치 상승에 힘입어 원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나 외국인 매출 증가율 같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2026년엔 반도체 호황과 자산 효과를 바탕으로 얼어붙었던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백화점 그리고 패션 소비가 살아나면서 유통 업황 개선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편의점과 해외 소비까지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의 겨울이 끝나는 국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라윤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장을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조금은 아쉬운 좀 모양새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도 좋은 실적이 있길 바라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힘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서영 아나운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글로벌 긴축 우려와 유가 상승 부담을 통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며 오늘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면서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가 이어진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던 코스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죠. 급일을 한 템포 쉬어가는 건강한 숨고르기 장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환율 부담 등 대외 변수들이 일부 영향을 준 모습인데요.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자, 이제 5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급과 글로벌 변수 속에서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을 계속해서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예스와 함께 밝은 날을 함께 그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